9월 3일 월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780억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전남 순천의 자원순환센터가 최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인데 운영 4년 동안 적자 규모는 120억 원까지 불었습니다. 반면 일반 매립장은 포화 직전까지 치달아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쓰레기를 모아 고형연료로 만드는 곳입니다. 민간 자본 530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787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6월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업체가 운영하고 15년 뒤 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이곳 순천 자원순환센터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일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170톤으로 예상했던 하루 반입량이 평균 113톤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억 5천만 원씩 적자를 받고 지난 4년 동안 120여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업체 측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가동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중단된 건데 단가를 좀 인상해 주든지 쓰레기를 좀 많이 반입시켜 주든지 그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측의 반입량 예측이 잘못이라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지난 17일 법원에 정상운영 명령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아마도 시행사가 가져가고 비용이 적자가 되더라도 시행사가 안게 되는 그 출자사들이 자기 자본금을 추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 쓰레기가 자원순환센터로 가지 못하면서 수명이 3년 남은 일반 매립장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순천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세리입니다. 다음은 전국 지자체장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묻는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수 끝에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오 시장은 최근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배태호 전국부장이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취임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수 끝에 당선되셔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한 1년은 된 것 같네요. 14년 만에 이제 다시 부산시로 복귀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부산이 바뀌어야 된다. 30년 동안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부산을 지배해 오면서 부산을 끊임없이 추락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신공항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론이 이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국익에도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울경 지역,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드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지금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결정된 김해 신공항의 결정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자 하는 그런 과제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은 결과 거기에는 위법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불합리한 이러한 이 결정 과정도 있었다는 게 판명돼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국토부와 한번 아주 멋진 토론을 하려고 지금 문제를 바로 제기할 것이다 하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경남과 울산은 가덕도 신공항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재검토하자라는 데만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저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정돼 있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김해 신공항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하여 이 부울경의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토부와 이제 이 어떤 토론을 벌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토론을 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의 논의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 가덕도 신공항이 꼭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24시간 안전한 그 관문공항이 만들어진다면은 뭐 가덕공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저는 그 우리 부울경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이신 그 부산형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 혁신 도시를 만들자 하는 목표를 민선 7기에서 설정을 하고, 우선 그 기존의 조선과 해양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 지역의 주력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을 해서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을 해 나가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동삼동 해양혁신도시 센텀 지역의 그 영화 영상 혁신도시, 그리고 이 문현지구의 금융도시, 금융혁신도시, 이것을 연결해서 부산형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들을 적극 또 육성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에 기업을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그리고 요즘 논의되고 있는 소위 그 사회적 일자리, 예를 들면 그 생활체육 그 지도자를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문화유산 해설사들을 확충하는 문제, 각종 돌보미 이들을 대거 일자리를 만들어서 육성하는 문제,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문제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화해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 부산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산이 북한하고 가장 먼 도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북한하고 가장 먼 도시라는 차원에서 부산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이미 이 대륙과 해안관을 연결하는 접점에 있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또 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북 종단 철도가 연결되고 이 지역의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곳 부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트라이포트를 부산에 확실하게 유치를 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물류 중심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의 해양 수도 부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